최근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1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숫자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환율 1481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밑바닥에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마지막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한국은행이 최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긴급 여신 지원 체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변의 은행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뱅크런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응급실 침대를 미리 깔아두겠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은행이 이런 섬뜩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킬 방패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25년 12월 15일자로 올라온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춘 현대화 작업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은행이 예시로 든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 미국에서 일어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은행은 단 하루 만에 전체 예금의 85%가 빠져나갔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했기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열흘 20일 동안 고작 10%, 20%가 빠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방에서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조 원의 자금이 단 몇 초 만에 증발합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점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안을 느끼는 순간 단 몇 시간 만에 시중은행 하나가 깡통이 될 수 있다 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곳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BIS 비율, 즉 자기 자본 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AI에게 물어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폭탄을 떠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신용경색이 진행 중입니다. 돈의 공급이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가 3%를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2%대 초반이었는데 말이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제가 활발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지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돈값이 귀해져서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40대, 가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환율은 1,500원을 향해 가고 시장 금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내가 돈을 맡겨둔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기사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듯이 앱을 켜고 이체를 시도하시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서 196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만간 2000조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성벽이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양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유독 우리나라만 돈을 많이 풀었냐고 비판받자 이례적으로 유동성 공급만이 원인이 아니다 라고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통화량 증가율인 M2 수치를 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무려 38.7%나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죠.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회초리를 맞을 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몽둥이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의 징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다투는 신세계 강남점이나 롯데 잠실점은 1년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상위 4개 백화점의 합산 거래액만 10조 원이 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분당의 상징이었던 롯데 백화점 분당점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중산층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지역의 백화점조차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적당히 묻어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되는 잔인한 승자 독식의 시대가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자산도, 그리고 개인도 확실한 캐릭터나 압도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1997년의 IMF처럼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며 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야금야금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설마 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가고 제조업 지수인 ISM 지수가 50 밑으로 수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우리나라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부채 리스트를 냉정하게 다시 작성하십시오. 연말이 가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고금리 악성 부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거래 은행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BIS 비율이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같은 지표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건 국가도 은행원도 아닌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현금 흐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는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언제든 인출 가능한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2026년이 시작되는 1월 2일, 한국은행의 새로운 여신 체계가 시행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안전판이라고 부르겠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이를 마지막 탈출 통로의 개방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왔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준비된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위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